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예, 늘 저희가 이렇게 앞두고는, 바로 2부를 시작합니다.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분들이 아직 특정이 아직 안 안 돼서 네네네. 일단은 저희는 네. 막 갑니다. 그냥 네네네. 막 가고 후원이 오면 그때 네, 네. 저희가 얘기를 네. 하고요. 네. 예.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하나 확정된 건 있죠. 네. 네. 어쨌거나 캡스톤에서 이 자리를 늘 빌려주고 계시고 또 네. 송홍근 대표님 이렇게 출연하셔서 늘 어떻게 보면 쫄투가 계속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송홍근 대표님과 캡스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일부에서 네. 김혜민님 말씀 듣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진짜 좀 뭐랄까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과 다른 더 큰 어떤 시장에서 그리고 일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점점 더 뭐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들으면서 우선은 그렇다면 미국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니즈가 니즈가 엄청날 텐데 아까 팀에 무조건 우리나라에는 대체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맞아요. 키우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경쟁이 될까? 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님. 아까 지금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셔서 하나를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인재 채용, 그다음에 기술 이렇게 두 개를 더 뽑아주셨는데 인재 채용은 뭐가 좀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한국과 미국이? 예. 그 사회 초년생의 인재 채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경력이 없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가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또 약간 스타트업을 가기 어려운데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제 또래고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막 백만장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 저는 아닌데 네네. 왜 이렇게 저희도 아닙니다. 뭐, 편하게 얘기하셔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편하게 얘기해. 그게 그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IPO랑 M&A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 그다음 2년 뒤에 이게 IPO가 되고 M&A가 돼서 갑자기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저기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회사보는 안목이 없어서 못 갔네.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작은 회사에 가더라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베팅은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좋은 베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 주식을 많이 나눠줘서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 되게 유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한 1, 2년 있다가 나와도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회사의 그 뭔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나갔다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 초년생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가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트랙티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더라도 나올 때 크게 뭐 그렇게 큰 미스가 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또 하나 인재 채용은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데서 굉장히 기술을 이제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가장 그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스타트업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그런 노하우가 스타트업에 다시 뿌려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경험이 있으신 굉장히 IT 전문가분들은 또 회사를 확 키우면서 금전적으로 보상도 받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주니어들한테 굉장한 그 기술적인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자율주행 제일 잘하는 분인데 지금 이 스타트업에 왔어. 나 저기 가서 같이 일해야 돼. 예, 그리고 또 그렇다고 뭐 오랫동안 뭐 한 곳에 또 뼈를 묻는 건 아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그 퍼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 채용을 할 때도 그 유연성에 있어서 그 유연성 때문에 빨리빨리 좀 굉장히 괜찮으신 분도 채용이 가능하고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그걸 필두로 해서 또 주니어도 배우기 위한 채용이 가능하고. 너무 공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공감이 되긴 하는데 하나는 한국 입장에서 좀 그런 건 미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더급 정도 되는 분은 되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리더급이었다 그러면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내부 정보나 노하우를 되게 많이 알아서 예를 들면 뭐 경쟁사로 옮긴다, 뭐 구글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그 법적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자기의 자기와 정말 똑같은 일하는 그런 경쟁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원천 기술은 사실 뭔가
기술과 노하우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특허를 갖고 갈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똑같이 새로 나온 AR나 네. ML 기술을 보고서 그거를 그 제품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적응 그런 분야나 이런 건 다르니까. 네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노하우나 경력은 어디 네. 가든 쓸 수가 있고 네, 네. 경쟁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처럼 좀 나이 든 입장에서 보면 본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물론 저보다 엄청 저는 이렇게 가깝고요. 여기는 되게 사실 엄청 어르신이지만 어쨌거나 한국이 굉장히 고성장 시대를 지나왔고 네. 뭐 아시겠지만 한국도 한 10년 전부터 매우 저성장하는 국가가 됐어요. 다만 이제 워낙 이제 GDP라는 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근데 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한국의 직업군이 가장 선호되는 게 전문직. 전문직에 주라는 이제 예를 들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사실 가장 똑똑한 분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파워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네. 이제 이 뭐랄까 직업을 선택하는 문화가 아까 노동 유연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걸로 약간 변질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잘리게 되고 그럼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사회의 안전망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혼돈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도 저성장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분야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 채용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트업 인재 경쟁력의 차이도 네.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예, 기술의 차이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R랑 ML 하는 사람이니까 네. 새로 나온 그런 기술을 많이 보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뭐 텍스트나 오디오 같은 거는 다 영어로 기반된 기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나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쓰는 언어 그러니까요. 순서대로 나오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천 기술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이 이제 제품으로 승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보고 빨리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로 된 기술을, 그러니까 영어를 쓰이는 기술을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 아마 실리콘밸리는 영어 기술자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술을 빨리 서비스나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는 실리콘밸리가 좀 확실히 빠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블로그 써놓은 거 네. 보고 하고. 네. 예,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NLP 같은 것도 영어 제일 먼저 나오긴 하지만 그 기술을 써본 사람들이 자기 후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그 점점 쌓여 나가면서 더 쉽게 쓰기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결국 거거든요. 그 기술도 언어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 영어로 된 뭐 기술 정보나 이런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그 어떤 장벽이 영어 쪽이 제일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나오는 GPT-3 같은 것도 네. 보셔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GPT-3가 요새 되게 핫한 네. 그런 새로운 건데 그걸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을 하나 쓰면은 그 나머지 한 페이지를 그냥 저절로 써주는 네.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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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를 뭐 서비스로 만든다, 이걸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시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 쓰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빨리 나가겠죠. GPT-3가 한국어 나올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한국에도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예. 그 아무튼요. 네. 근데 우리 저기 혜빈님은 대학은 한국에서 왜냐면 한국말을 저보다 네. 더 잘하세요. 네, 네. 아까 한국말을 그 뭐 미국에 더 많은 용어를 쓰셔.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에서도 계셨다 그랬고 이제 네네. 본인의 좀 뭐 백그라운드나 네. 뭐 아까 공부하신 것도 뭐 경제학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학이요? 네, 네.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고? 네. 경제학이었어요. 네. 네, 10분 전에 들은 거를 잘 까먹으시는 스타일이라 이해를. 예, 본인은 뭐 어떻게 해서 성장했고 네. 미국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었고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아, 학년이요. 네, 네. 네. 초등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언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국민학교인가요? 초등학교입니다. 맞아요. 네. 아, 네. 그래서 국민학교는 네. 여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 소학교다 지금.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베이징에서 나왔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그 10년 전까지는 잘했어요. 아,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네, 베이징에서. 나오고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아, 네. 네. 그럼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처음 택한 직장이 페이스북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또 입사하고 IT 쪽에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ML을 이렇게 뭐 얘기하고 왜냐면 경제학하면서 경제학하셨으면 보통은 그 소위 말하는 뭐 금융권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정석적인 길이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을 했는데 제가 3, 4학년 때쯤에 막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막 초청 연사로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은 어디셨는데 대학에? 저 프린스턴이요. 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컸어요. 아이비리그에 대한 굉장한 선망이 있으세요. 제가 들어본 대학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들어본 대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도 경제학을 배웠기 네, 때문에 그렇죠. 뭐 금융이나 컨설팅 그거야, 쪽으로 제 많이 얘기 맞잖아요. 가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3, 4학년 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한 네. 초청 연사 그때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야 되는데 난 컴퓨터도 못하고 어떡하지?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첫 직장은 뭔가 컨설팅인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이 하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SQL이랑 R 같은 거를 좀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걸 배우고 그다음에 계속 실리콘밸리에다가 지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좀 필요한 시기였어요. 네. 2015년 초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아까 한 5년 반 정도 네. 생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 뭐 해보시니 뭐 본인의 적성에 맞으시나요? 아니면 그리고 이런 쪽 일이 네. 뭐 왜 매력적이다 혹은 뭐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든 아니면 이제 네. 커진 스타트업에 이렇게 몸을 실는 네. 거든 어떠신지. 저는 근데 PM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잘 맞네요. 네, 원래 2년 가서 좀 노하우를 배우고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6개월만 더 하다가 5년 반이 돼버렸어요. 네네. 재밌는 이유는 뭔가요? 뭐 나름대로 뭐 적성에 맞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서 있는 모든 기술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회사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뭐 AR, VR도 볼 수 있고 ML도 볼 수 있고 뭐 블록체인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술에 가까이 있는 직업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우리 팀과 같이 만들었던 기획서가 실제로 프로덕으로 나오고 잘 되면 너무 짜릿해요. 뿌듯하죠. 그럼요. 너무너무 짜릿하죠. 네, 예. 내 돈이 아니어도 내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10억 명 모은 것 같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짜릿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좀 겸손한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서비스다 보니까 항상 모르는 상황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짜릿하지만 항상 배울 게 많고 항상 할 게 더 있고 그런 게 재밌고 가장 좋은 거는 또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풍랑을 같이 지나갈 수 있는 네. 배를 만들라. 선장이 되라. 네네. 그러니까 뭐 같이 네. 성공을 할 수 네, 네, 있는 네. 사람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네, 네. 같이 풍랑을 갈 수 있는 배를 같이 탄 선장이 되라. 풍랑이 오면은 네, 흩어지니까요. 밀죠. 네. 밀어서 야, 이렇게 네가 먼저 떨어져라. 나는 기둥을 잡고. 한국은 그런데 그런 팀워크를 한 게 되게 네, 너무 그렇죠. 그래서 재밌다. 5년 전에 같이 일하신 엔지도 그냥 계속 같이 일하고 네. 또 지금 퇴사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연락하고 네트워킹이 되고. 네,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았죠.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해변님께서는 사실 일반 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이 성장 과정을 거쳤고 네. 왜냐면 또 한국에 뭐 살다가 중국에 살다가 미국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스타트업 쪽에 되게 매력을 느끼신 건데 네. 그리고 이제 5년 넘게 일하신 그래서 젊은 멘토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간 거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수에 대한 감각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 혹은 아까 호기심이 뭐 그냥 네트워킹하는 호기심 뭐가 제일 본인 적성에 여기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뭐가 제일 필요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럼 본인은 왜 아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지니어거나 테크를 직접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물론 익히신 거지만 네, 네.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먼저 하셨던 질문은 네. 스타트업에게 해줄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 아니요. 더 정확히 이거죠.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네. 금융업계에 갈 수도 네, 있었고 네. 아니면 무슨 전문직 한국에서는 그런 아. 게 되게 예를 들면 되게 잘하면 차라리 학원 강사 이런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어쨌거나 창업 혹은 네. 이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그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면이 되게 좋아하고 혹은 나는 예를 들면 수에 대한 감각이 되게 있는데 이게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에서는 되게 탁월한 일이어서 나하고 되게 잘 맞아서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예, 다음에 듣는 걸로. 네. 그러면 그냥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네. 그 선생님이 제가 답도 제가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게 페이스북 같이 이미 큰 회사에서 네. 여러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되게 좋고 혹은 한국에선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여전히 네. 제일 선망되는 직종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대표적인 직종이 한국에서는 네.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그거 되는 이유는 한국은 네. 어쨌거나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대학도 6년을 다녀야 되고요. 4년이 아니라 네. 그다음 나와서 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네. 뭐 이렇게 해서 10몇 년을 일해야 돼요. 네, 하지만 10몇 년을 일하면 그 의사 라이센스, 네. 의사 그게 거의 4, 50년 이상 평생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벌 수 있는 돈의 예측량도 네.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좀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잘 참고 뭔가 견뎌낸다고 하면 네. 의사가 되자. 아. 이렇게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해변님은 되게 여러 것 중에 그래도 스타트업에 온 이유는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네네네. 있었죠. 네, 제가 금융권을 갈 그렇죠. 수 있었고. 네네. 네. 근데 그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그 2015년인가 뭐 2010년 중반에 한해서 이제 제 대학교에서 나온 졸업생들의 네. 숫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는 거의 과반수가 뉴욕에 가서 금융권을 갔는데 네.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테크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컴퓨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뭐 5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몇백 명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 확 늘렸군요, 정원은. 정원이 확 느리고 한국은 그게 안 돼요. 한국은 컴퓨터공학과 하면 거의 네. 50명이면 여전히 평생, 50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 대학별로 자유롭게 바뀌는 건가요? 네, 어허. 그리고 또 일단 그런 걸 다 보면은 실제로 요새도 많이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인재풀이 금융 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IT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네. 금융 쪽에서 2년, 3년 일하신 친구들도 많이 테크로 오거든요.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뭔가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도 확실한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테크가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뭔가 크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일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봉급을 괜찮게 주고 그리고 또 앞에 전망이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테크 말고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혜빈님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제 꿈이요? 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유엔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오, 네. 네, 유엔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유엔 산하 기구에서 한번 인턴을 했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은 IT를 통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도 뭐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라이트라고 이렇게 저사양의 폰으로도 뭐 AR을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뭐 저사양의 폰으로도 페이스북 그룹을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제 꿈은 IT로 좀 사람들이 더 값진 삶을 자신의 그런 포텐셜을 최대한 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는 걸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트렌드는 온라인 커뮤니티랑 지식 관리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커뮤니티에 속하면서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지식 관리와 자기 개인의 지식 관리를 잘하고 배움의 효율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커리어 점프나 아니면은 커리어에 대해서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지금은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창업을 네. 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그런 네. 쪽 관련된 창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네,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황급히 마무리를 하셔서 뭐 시간이 지금 길어져서 아, 저도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PM 역할을 주로 하셨지만 이제 주로 한 게 아까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네. AI 쪽 네. 관련된 트렌드와 기술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좀 저희는 되게 9세대 오래된 사람들이라 아니, 또왜 또 본인 눈높이가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른 학교들을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IT에 앞서 있는 회사에서 몇 년간 네. 일을 했고 이제 새로운 일을 그냥 네. 우리의 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네, 있지만 네, 예를 네. 들면 저는 말씀하시는 왜 제가 계속 집요하게 왜 네. 스타트업에 가시려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미국은 이미 그렇게 대세가 됐습니다라고 네. 했고 사실 실제로 저도 그 되게 그러니까 우스운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문현답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할 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4, 5년 전, 5, 6년 전부터 확 IT 기업으로 다 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엑슨모빌 이런 데들 다 아예 없어졌고 네. 지금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GE죠. GE도 완전 지금 바보가 돼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큰 회사를 하여튼 그렇게 됐고 지금은 진짜 IT 기업이 다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미국은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당연히 반응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 혜빈님 세대에서는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줄 부분이 결국 IT라고 IT 생각하는 거죠. 기술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최근에 뭐 블록체인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더 각광받고 있는 거는 AI 혹은 네. 머신러닝 같은 부분들이 실제 IT 기술이 줄 수 있는 부가가치를 그냥 뭐 2배, 3배가 아니라 아까 자동으로 코딩도 해주고 자동으로 글도 써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2, 3배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1000배, 10,000배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이 정말 미래를 뭐 바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 답변인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미래를 바꾸면서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무조건 바꿀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나쁘게 바꿀지 좋게 바꿀지는 이 IT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돈만 쫓는지 네, 네, 네. 아니면 사회적 공헌을 생각하는지가 네. 같이 가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경험해본 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네. 그래도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되 좋은 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ML이나 AR 리서치에 굉장히 그 최첨단에 네, 네,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네. 보면은 다들 에틱스 커미티가 있어요. 그 도덕 커미티라 네, 그러나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네. 좀 뭔가 선구자적인 네. 그런 약간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고 이렇게 따라오라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네, 네, 진행하고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홍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 사실 오늘 이렇게 귀한 김혜빈님은 우리 지금 이 늘 쫄투를 뒤에서 숨어서 찍어주고 계시는 우리 이채석 감독님이 급 섭외를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한 2달 전에 섭외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이 코로나 이슈가 되게 네.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네. 네. 하면서 조금 이게 밀려서 네. 예, 모시게 됐는데 안 모시고 미국으로 지금 3일인가 4일 뒤에 미국 가셔야 되거든요. 예. 가셨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소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IT 영역에서 실제 일을 잘 하고 있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눈높이 알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에 되게 부족했거든요. 홍 대표님도 아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저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되게 뭐랄까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셔서 게다가 또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경험하신 후에 이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새로 해보시겠다라는
결정을 90년생이신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그때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오늘 너무 그런 부분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예. 소학교 나오신 송 대표님 어떻게? 예, 저 소학교 아니고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예, 오늘 그 김혜빈님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시즌 10에 시즌 9입니다. 9 죄송합니다. 시즌 9에 첫 방송을 시즌 9의 첫 방송인데 첫 방송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을 또 그 게스트로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그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미국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가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또 한 단계 더 앞서 있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엘리트들이 더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글로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울 거는 빨리 배우고 또 우리 나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원하기는 회장님 그 원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그 비전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가 좀 두서가 없었어요. 오늘 저희가 그런 걸 용서해 주시고 출연 소감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좀 말씀하시죠. 해주시면.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뭔가 굉장히 큰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IT 쪽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IT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새로 도래할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IT 산업은 지금도 굉장히 익사이팅하지만 앞으로 2, 3년이 더 익사이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만큼 더 좋은 시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